얼굴 안 보셔도 이제 되실 때가 돼 가고 있습니다. 30강에서는요, 오토캐드 문자 입력 및 편집 명령에 대해 그러한 학습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목표로는 문자 입력이라든지 문자 스타일, 단일행 문자, 여러 줄 문자 입력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저희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문자 입력의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문자 입력은 오토캐드는 KS 규격 A0107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요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기 쉬운 글자라든지 문자의 크기와 굵기, 균일, 마이크로필름 촬영에 적합하고요. 한자는 상용 한자표를 사용합니다. 이게 문자 입력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단일행 문자가 있고 여러 줄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여러 줄은 두 줄 이상 되는 것을 여러 줄이라 그러죠. 단일행 문자는 다중 글꼴이나 행이 필요하지 않은 짧은 문자 입력에 사용하고요. 레이블에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의 경우는 길고 복잡한 문자 입력에 사용하고요. 설계자가 지정한 폭에 맞는 여러 문자 행이나 단락으로 구성되고요. 수직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을 100줄 이상 무한히 확장이 가능해서 굉장히 여러 줄도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스타일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서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쓰고 대화창을 띄울 수 있는 거죠. 예. 스타일 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문자 스타일을 띄울 수 있는데요. 문자 스타일 대화창이 이렇게 뜹니다. 또는 형식의 문자 스타일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리본의 홈 주석 문자 스타일도 들어가셔도 이 문자 스타일 대화창을 띄우실 수 있고요. 스타일에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글꼴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도 글꼴을 보통으로 할까 굵기로 할까 에어리얼서부터 타임 굴림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죠. 거꾸로도 문자 높이도 바꿀 수 있고 폭 비율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오토캐드에서 높이가 0이라는 거는 디폴트 값, 아주 얇은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 굵기도 0이 있죠. 0이면 사실은 굵기가 없어야 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가는 선을 0이라고 캐드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 문자 스타일 명령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문자 스타일 명령에 현재 문자 스타일의 경우는 현재 문자 스타일을 표시하는 거고요. 스타일은 도면에 정의된 스타일들의 리스트를 표시하는 내용이고요. 아이콘은 스타일이 주성임을 나타내죠. 드롭다운 리스트는 스타일 리스트에 있는 모든 스타일이 표시될지 또는 사용 중인 스타일만 표시될지 여부를 지정해주는 옵션이고요. 미리 보기는 글꼴을 변경하고 효과를 수정하면 동적으로 변경되는 샘플 문자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스타일의 글꼴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글꼴 이름은 등록된 모든 트루 타입 글꼴 및 폰트 폴더에 있는 모든 컴파일된 쉐이프 글꼴의 글꼴 그룹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의 경우는 기울인 꼴은 영어로는 이탈릭체라고 얘기합니다. 굵게는 좀 글자를 굵게 쓰는 거죠. 보통 굵게 반대말은 보통입니다. 보통과 같은 글꼴 문자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글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큰 글꼴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시아어 큰 글꼴 파일을 지정합니다. 쉐이프 파일만이 큰 글꼴 작성에 적합한 파일 형식입니다. 문자 스타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고요.
크기도 바꾸실 수 있는데요. 글자의 크기를 변경시킬 수 있고요. 문자가 주석임을 지정하는 것이 주석이고요. 높이는 문자 높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배치에 맞게 문자 방향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도면 동간 뷰포트의 문자 방향이 배치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지정하실 수 있고요. 높이, 폭, 비율, 기울기 각도 및 글꼴이 위아래 뒤집어 표시될지 또는 거꾸로 표시되기도 할 수 있죠. 수직으로 정렬될지 여부와 같은 글꼴 특성을 효과에서 지정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 중에 거꾸로 효과가 있고요. 파워포인트에도 이 효과가 있는데 혹시 파워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 효과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효과 주기를 보통 뭐 거꾸로 반대로 수직 문자를 반대 방향으로 표시한다든지 문자를 위아래로 뒤집어서 표시한다든지 문자 간격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 기울기 각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 각도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시려면 각도를 좀 크게 작게 가지시면 되겠죠. 현재로 설정은 문자 스타일을 현재 스타일로 지정하는 거고요. 새로 만들기는 문자 스타일을 새 문자 스타일을 이 문자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스타일을 불러서 계속 내가 잘 사용하는 그 문자 스타일 이게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건데요. 치수 스타일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한 30 몇 강에서 할 텐데 치수 스타일을 한번 새로 만들어서 현재로 설정해 놓으면 치수의 화살표의 크기라든지 치수에 들어가는 치수 문자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통 템플릿이라고 그러고 템플릿을 이렇게 한번 지정해 놓으면 내가 선호하는 템플릿 문자 스타일이 항상 꺼내져서 특별하게 스타일의 높이라든지 크기를 따로 변경시키지 않아도 항상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남이 사용해서 내는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삭제하거나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스타일 변경 사항을 적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단일의 문자 명령을 수행해서 문자를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의 문자 입력입니다. 그리기 문자, 단일의 문자를 사용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라고 써서 엔터를 치시면 또는 d텍스트라고 치셔서 엔터를 치셔도 단일행 문자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단일행 문자를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 텍스트를 실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임의의 지점을 기준으로 클릭해서 높이 값을 입력하고요. 높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깅해서 클릭하시면 좋습니다. 문자 회전 각도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로 행을 구분하거나 문자 입력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단일행 문자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제일 편하시게 수정하실 수 있죠. 단일행 문자 수정하기로 들어가셔서 명령창에 프로퍼티스를 입력하여 특성창을 오픈하고요. 작성된 단일행 문자를 선택하시고 특성창에서 문자 스타일, 문자 높이, 문자 회전값 등을 바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마우스 3번 버튼 눌러가지고요. 맨 밑에 특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문자를 이렇게 스타일이나 높이 같은 것들을 임의값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문자 찾기 및 수정이 가능한데요. 작성 중인 도면에서 지정한 문자를 찾고요. 찾은 문자를 다른 문자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도면에는 많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특정 문자를 찾아서 수정하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이때 문자 찾기 및 수정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도면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일행 문자 수정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령창에 find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찾기 대화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엔터를 클릭하면 찾기 대화 상자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검색할 문자를 대치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찾을 내용을 쓰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에도 찾기 기능이 있는 거 잘 많이 사용하시죠. 예,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우리가 관련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좀 전에는 단일행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여러 줄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작업 중인 도면에 여러 줄 문자 객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줄 문자에서는 다양한 형식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단락을 설정하거나 특수 기호를 입력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자유자재로 원하는 문자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단어마다 폰트와 크기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줄 문자를 분해할 경우에는 단일행 문자로 분해가 되겠죠. 익스플로드 써서 여러 줄 문자를 분해시키면 되죠. 이때 각 행마다 분해되며 문자 크기나 폰트가 변경된 경우에는 폰트마다 크기마다 단일행 문자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명령창에 멀티플 텍스트인 m텍스트를 키인하거나 단축키로 mt를 사용해서 MT 갈 때 사용하는 거랑 똑같네요. MT를 사용하여 명령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러 줄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의 경우에는 리본 탭 메뉴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리본 탭이 문자 편집기 상황별 탭으로 전환되고요. 리본 탭 메뉴가 비활성된 상태라면 내부 문자 편집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 입력하기의 예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m텍스트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은 대화창이 뜨는데요. 문자 형식부터 다양한 것을 지정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부터 문자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A, B, C 이렇게. 직접 오토캐드에서 여러 줄 문자 입력해서 대화창이 뜬 것을 제가 화면 프린트 스크린에서 이 강의 자료에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 입력하기 위해서는 단일행 문자를 작성할 때는 일부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데 여러 줄 문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복잡한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 줄 문자 중에 특히 특수기호 같은 것들을 입력하시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기존 입력된 문자를 더블 클릭하여 문자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마우스로 갖다 대서 더블 클릭하셔야 되겠죠. 리본 탭에서 기호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가 활성화되었을 때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하거나 설명 옆에 표시된 %%D가 각도를 나타내죠. D글이 뭐 35도, 45도 할 때 각도를 나타낼 때 %D를 45 %D를 쓰시면 45도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P는 양수, %C는 지름, 지름 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C 45 그러면 파이 45라고 이렇게 뜹니다. 등의 문자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C, %D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특수 문자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 옵션에 특성 들어가셔가지고요. 문자 입력, 문자 재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고 이렇게 쓰시면 거기에 %C 45라고 이렇게 쓰시면 파이 45라고 이렇게 입력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 특수 문자 파이나 각도 이런 문자들은 이 자판에 없기 때문에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몇 가지 단축키들을 외우셔야 이 치수나 이런 것들의 문자를 입력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 입력하기의 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 표기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도 여러 줄 문자 익히기라고 제가 직접 이렇게 쓰고선 이 버튼을 클릭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직접 열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프린트 스크린에서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 입력하기 아까 그 부분을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거를 선택하면 기호를 선택해서 기타라는 걸 선택하면 기타가 이제 문자표가 이렇게 나타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고 또는 복사해서 특수기호 창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탈릭 기호 같은 것들도 파이 뭐 이런 것들도 입력하실 수 있고 알파, 베타 뭐 다양한 특수기호를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타, 기호 이렇게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예시 자료를 나타낸 슬라이드가 되겠죠. 단락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편집 대화 상자는 이 부분이 단락 편집 대화 상자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런 대화창이 뜨고요. 탭 정지를 들여쓰고 단락을 정렬하고 단락 간격 및 단락 행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능은 오토캐드 도면 그리는 도면에 객체 그리는 본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워드 작업하는 기능과 가깝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락착 기능인 탭 기능이 있는데 탭 형식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고요. 소수점 스타일의 경우는 소수점 스타일을 설정하는데 마침표, 쉼표, 공백의 소수점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왼쪽 들여쓰기는 우리 아래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선택한 단락 또는 첫 행에 대한 들여쓰기 값 또는 내어쓰기와 들여쓰기를 설정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들여쓰기의 경우는 선택한 단락 또는 현재 단락에 들여쓰기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단락 정렬은 현재 단락 또는 선택한 단락에 대해서 정렬 특성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단락 간격 두기 기능은 현재 또는 선택한 단락 앞 또는 뒤의 간격을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단락행 간격 두기는 현재 단락 또는 선택한 단락의 각 행 간격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열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유형 이 부분을 나타내면 열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열 유형이 이렇게 나타나면 자동 높이, 수동 높이 등 열 높이를 단마다 맞출 수가 있고요. 열 번호가 있는데 열 번호 여기 있죠. 열 번호를 설정하며 정적 열을 선택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높이의 경우는 자동 높이를 선택한 경우에는 여러 줄 문자의 높이를 표시를 할 수 있고요. 폭의 경우는 열 사이에 폭값을 설정하며 열 사이의 여백값은 기본 여러 줄 문자 높이의 5배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자 검사 대화 상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문자, 여러 줄 문자, 다중 지시선 문자, 블록 속성의 문자, 외부 참조의 문자 및 치수에 추가된 문자 등에서 철자를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블록 속성의 경우 속성값만 검사하고요. 블록 참조와 내포된 블록 참조 내의 문자 객체 철자는 검사되지만 블록 정의에서의 철자 검사는 블록 참조가 선택된 경우에만
수행하게 됩니다. 철자 검사하게 되면 이런 대화창이 뜨죠. 도구막대에 스펠이라고 치면 철자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리본에서는 홈, 주석, 문자, 철자 검사로 들어가셔서 철자 검사 대화창을 띄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철자 검사 대화 상자의 검사 영역은 철자 검사를 실시할 부분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사전에 없음은 맞춤법이 오류로 인식되는 단어가 나타날 경우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제한사항의 경우는 현재 사전에서 제한하는 대치 단어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사전은 사용될 주사전을 표시하고요. 기본사전은 언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작은 철자 검사를 시작하는 메뉴입니다. 사전의 추가 기능은 사용자 사전에 현재 단어를 추가하며 최대 63자까지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시는 현재 단어를 철자 검사 모두 수정을 하지 않고 건너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모두 무시의 경우는 현재 단어와 일치하는 나머지 모든 단어를 건너뛰는 기능이고요. 변경은 제한사항에 있는 단어로 현재 단어를 대치하는 기능입니다. 모두 변경의 경우는 선택한 모든 문자가 현재 단어와 대치되는 그런 경우가 모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자 검사까지는 CAD 도면 그림에서 글쎄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토캐드 하시면서 시작할 때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요. 끝날 때는 오늘 배웠던 내용의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 입력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텍스트,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은 스타일 이렇게 쳐가지고 스타일을 명령을 입력해서 문자 스타일이 템플릿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단일행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단일행 문자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또한 여러 줄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단락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열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철자 검사 대화 상자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피해 나갈 수 없는 명사들의 명언에 대해 마지막에 한 장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캐시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 명사분의 명문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홈런을 칠 수 없고, 낚싯줄을 물에 들이우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어로는 You can't hit a home run unless you step up to the plate. You can't catch a fish if you don't put your line in the water. You can't reach your goals if you don't try. 영어로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영어로 이렇게 바로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한글로 쓴 것보다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문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좀 되게 즐기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실 겁니까? 타석에 들어서셔야 되겠죠. 그리고 낚싯줄을 물에 들이워야 되겠죠. 옆에서 농땡이 치고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낚싯줄을 물에 들이운 자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낚싯줄을 무조건 들이운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반드시 미끼를 껴서 낚싯대를 들이워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낚싯대를 들이우고 가만히 있으면 또 되나요? 찌가 움직이는 것은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낚싯대를 여러 개를 들이워야 되겠죠. 여러 낚싯대를 들이울수록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낚싯대는 들이우고 여러 대만 있으면 되나요? 천만에요. 낚싯대를 긴 낚싯대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의 가운데 쪽, 호스의 가운데 쪽으로 많이 집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행위의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어느 방법, 어느 낚싯대 크기를 선택할 거며 어느 낚싯줄 줄기를 선택할 거며 어느 미끼를 선택할 거며 이 강물의 이 자연환경에서 물고기가 가장 잘 무는 물고기의 미끼 상태는 무엇일 거며 여기에서 잘 잡히는 주종의 이 물고기의 입의 크기는 얼마니까 바늘의 크기는 얼마짜리를 써야 될 거며 또 가짜 미끼를 루어라 그러죠. 가짜 미끼를 루어를 뭐 현혹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가짜 미끼를 쓸 건지 생미끼를 쓸 건지 가짜 미끼를 써서 낚시해서 물고기 잡는 게 가장 저렴하게 잡는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생미끼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되지만 루어도 계속적으로 바꿔주더라고요. 낚시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루어의 모양이나 형태도 계속 바꿔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밥을 선택하거나 미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떻게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타석에 들어서셔서 홈런을 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낚싯줄을 물에 들이우셔서 꼭 물고기를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은 과연 뭔가요? 반드시 시도하시라는 거라는 거죠.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얻으실 수가 없다는 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명사이신 캐시 셀리건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명사의 명문구처럼 꼭 시도하셔서 목표를 꼭 달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래서 강의가 지금 막판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꼭 좀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라고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꼭 시도하셔서 실패하셨다고 절대 좌절하시지 마시고 실패를 하신 걸 땡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면도칼에 손가락을 베어보지 않으면 절대 면도칼이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지 않는 거랑 같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